여러분 안녕하세요. 황금땅 1% 투자하는 토지 전문 배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조금 초반부는 제 개인적인 말씀 드리고, 그리고 오늘의 정말 핫플레이스인 정말 매력 덩어리인 정말 제2의 강남이 될 하남에 대해서, 하남 그중에서도 초이동의 입지에 대해서 브리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제가 토지 투자 전문으로서 유튜브를 1년 정도 제가 계속 올렸어요. 그래서 총 동영상 개수가 147개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조금이나 하신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하나 제작하는데 시간이 보통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4월 8일 오전에 작업을 하고 나서 오후에 또 즐겁게 작업을 하고 올리려니까 제 계정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혹시나 해서 이메일을 봤더니 유튜브 측에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어떤 그런 성적인 음란물을 올렸다는 이유로 이제 제 거가 일방적으로 해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부동산 전문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는 구글 AI 오작동인가 싶어서 그들이 보내준 그 유튜브 자체 항소 링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소를 보냈는데 지금 6일째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저가 아는 뭐 인터내셔널 로열 국제 변호사인 분이 뭐 찾았다면서 저한테 이제 전화번호랑 미국 지사 그쪽, 그러니까 미국 쪽 유튜브에 그 이메일이랑 전화번호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이 아니라 팩스를 알려주셔서 제가 팩스도 보냈고, 또 이제 전화 몇 번인데 안 받으셔서 일단 제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저는 늦게라도 한번 통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또 구글 코리아에 또 전화를 해보려고 하고요. 정말 멘붕된 상태에서 제가 너무 속이 상했지만 제가 이전에 취미로 했던 영어 유튜브 계정이 있어서 지금 그쪽으로 하나씩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믿어주시고 또 굉장히 또 응원해주시는 제 구독자분들과 구독은 안 하시더라도 보시면서 또 전화 연락을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고요. 어쨌든 제가 잘못한 건 없는데 모르겠어요. 인공지능이 오작동인지 누가 또 악의를 가지고 신고를 해서 이렇게 된 건지. 뭐 유튜브 측에서는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인원이 되게 적어서 뭐 늦게 딜레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어떤 분은 뭐 12시간 만에 다시 복귀가 됐고, 또 어떤 분은 3개월째 부당한 해지에 대해서 복구가 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낙담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내실을 기하고 또 책을 많이 읽으면서 또 실력을 키우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유튜브는 또 많이 또 연락해 주신 분들, 또 계속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힘을 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엄청난 매력, 그래서 하남 초유동 땅 투자 제2의 판교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토지 투자도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정부 정책도 국가 정책조차도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따라 수정이 되는 것이 편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개발 제한 구역, 즉 그린벨트에 대한 오해를 제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 3기 신도시가 서울에서 2km에 다 서울 둘레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제 3기 신도시. 그만큼 서울과의 그 액세스빌리티, 그러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탁월한 것이 제 3기인데요. 그 중에서도 하남, 초이동이 왜 그렇게 매력적인 건지, 강동구도 굉장히 핫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저보다 뛰어난 선배분들도 또 조언을 해주시는 것이, 강동구와 하남 쪽에 땅 투자는 정말 좋은 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강동구도 개발 제한 구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강동구 자체가 교통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근데 이쪽이 거의 이제 초호합한 교통의 호재, 교통이 결절지가 될 거고요. 또 하남까지도 9호선이 연장이 되면서 GTS D 노선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고속도로와 또 이제 공사 확장되고 있는 도로를 따라서 제가 돈이 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판교, 엄청나게 땅값을 뛴 곳이 판교입니다. 그래서 판교를 롤 모델로 해서 퓨처 밸리를 하는 것이 이제 하남인데요. 하남도 거의 많은 곳이 대다수가 이제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오해와 궁금증을 하나하나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벌써 늦은 저녁인데요.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제가 황금이녀 배아영 뭐 황금땅 1%에서 새로운 계정은 황금미녀를 제가 그냥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냥 배아영 황금땅 1% 아니면 제 이름 배아영을 검색하시면 제가 나오고요. 조금씩 이제 속도는 빠르진 않지만 제가 업로드 다시 하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또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초반에 설명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화이팅! 자, 그럼 이어서 본격적으로 하남 초이동 투자 포인트. 자,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린벨트에 대해서 편견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트렌드가 있고 세상이 변하듯이 정부 정책도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투자 체크 포인트를 말씀해 드릴 텐데요. 하남 자체가 제3기 신도시에 속하면서 판교를 모델링으로 삼아서 퓨처 밸리라는 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이쪽에 또 여러가지 교통호재가 들어가는데요. 하남 땅 자체가 임야와 또 개발제한구역으로 많이 묶인 곳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려면이 아니라 개발을 하려면 퓨처 밸리라는 곳을 또 만들려면 그린벨트를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 입지로는요, 송파구, 그 다음에 강동구 옆 동네다. 그리고 이제 강동구가 또 제가 굉장히 9호선 연장선까지 말씀드려서 굉장히 핫하고 투자 가치 상당히 있다고 말씀드렸고, 역세권 특례법 개정안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수도권의 토지 중에서 서울의 가장 가까운 지역이 이제 하남시인데요. 근데 이게 또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벨트라도 높은 시세 차익을 두는데요. 제가 4차 수도권 정비계획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규제가 강한 곳이 풀릴수록 엄청나게 바운스백, 튀는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5차 국토종합개발과 4차 수도권 정비계획 자체가 이렇게 묶여있는 비오톱이라도 푸는 그런 방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제 유튜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무조건 입지인데요. 하남은 강남과 가깝고 또 천호대교 바로 옆에 토지라는 점에서 투자 가치가 높은데요. 일단 그러면 난 못 믿겠어. 그린벨트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야. 하지만 제가 통계를 보여드리면 경기도 계안개발구역 해제 현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그린벨트만 골라서 투자하시는 연예인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해제 범위 1등은 시흥, 2등 고양, 3등 남양주, 4등 이제 하남. 오늘의 그 투자 포인트 4위로 이제 하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명, 성남, 의정부, 화성도 굉장히 핫하죠. 수원, 우왕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3,870만 2,152평이 그린벨트, 절대 안 되는 그린벨트를 이렇게 해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30 하나시 중장기 발전계 수리 연구 용역을 보시면요. 자, 과업의 배경과 목적을 보시면 대규모 개발 사업, 광역 교통망 확충, 저출산, 지방 분권 시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종합적인 발전 방향 정립이 필요하다. 도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미래 발전, 미래 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종합적, 체계적 미래 비전과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이 들어가서 지역 여건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고 개발 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체계적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0만 평 규모의 개발 제한구역, 즉 그린벨트 해제지의 체계적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도시와 구도심의 불균이 심화되기 때문에 신도시를 키워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교통망이 더 추가가 될 것이고 산업단지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다음 지방 분권에 대한 적극적 의지, 그러니까 하남도 자족도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경기도의 기존 산업에 4차 산업혁명을 부과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서울 인접지역이죠. 강남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이제 하남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주도 대규모 사업, 도로망, 교통인프라 개선 이런 곳에서는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되면서 지역 결제가 활성화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올해 거는 아니고요. 경기 하남시의 땅값이
이렇게 1위를 차지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토해양부 자료고요. 그 다음 하남시 일반 현황을 보시면 입지 및 교통을 보시면 미사, 강변, 위례, 수도권 신주거지로 입지가 강화되고요. 또 지하철 5호선이 또 연결되고 제2경부고속도로 광역교통망, 제가 도는 도로를 따라 흐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핫한 것인데요. 5호선 연장선, 그 다음에 제2경부고속도로, 그래서 경기도 최적의 개발 가능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동부 지역의 교통 유충지가 하남이 될 것이며, 그다음 여러 가지 이제 보시면요, 이쪽이 강동구 9호선이 연장이 되면서 강동구도 굉장히 또 개발 제한 구역이 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또 강동구와 연결되는 것이 이제 하남이기 때문에 강동구에서 9호선 연장돼서 하남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망을 비롯해 문화자원 수자원 공급 지역이고, 안타깝게도 개발 제한 구역이 약 70%나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개발하려면 이걸 해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사, 강변, 위례지구 등 새로운 주거지역, 이렇듯 여러가지 기능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이쪽을 더 자족도시로서 개발을 하려면 개발 제한 구역, 즉 개발하지마 라고 묶어둔 그린벨트를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남시 일반 현황 토지 이용 및 도시계획을 보시면 용도 지역 중 녹지 지역이 전체 면적의 83%, 개발 제한 구역이 71.89제곱킬로미터로서 전체 면적의 77%. 그래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녹지 지역이나 개발 제한 구역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 있는 하남시 일반 현황의 어떤 우리가 볼 수 있는, 보시면요, 도시계획 현황을 보시면 녹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개발 제한 구역이 전체 면적의 77%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그린벨트를 풀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적인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지역, 이쪽에 굉장히 여러분이 투자를 할 때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하남시의 개발 제한 구역은 전체 면적의 77.26%를 점유하고 있다. 그 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 내 축사등을 무단 용도 변경을 사용 중인 창고 건물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 토지가 협소한데 또 개발 제한 구역을 못 끼웠기 때문에 이렇게 무단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많다. 그 다음 기존 출nhập 지역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주거환경 정비 방안이 필요하다. 즉 결론적으로 해제하는 방향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결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가 도시 면적의 70% 넘는 면적을 차지하는 곳이 이제 하남인데요. 이전에는 야 그린벨트 투자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이미 지나간 소리입니다. 그래서 정보력을,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아무 그린벨트나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린벨트라도 입지에 따라서 그린벨트가 해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린벨트를 주로 투자해서 돈 버는 연예인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고 개발하는 중이다. 그럼 정부가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집값 잡혔습니까? 잡히지 않았죠. 규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지만 집값이 잡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급을 늘리자 해서 서울에서 2km 반경 내에 있는 제3신도시를 발표를 한 건데요. 강동구에 인접해 있는 것이 이제 하남 쪽인데, 강동구도 그렇고 하남 쪽도 개발 제한 구역이 거의 70% 넘는 땅이다. 그리고 이쪽 신도시로 개발하려면 판교도 거의 그린벨트 지역이었습니다. 해제를 했듯이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당연히 해제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상은요, 하남시 자족기능 중심 공간구조, 당연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대한민국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광 쪽으로만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남시 자족기능, 자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기능이려면 기본적으로 인프라스트럭처, 기반시설이 당연히 사회 기반시설이 잡혀 있어야 되고,
대표적인 것은 도로와 교통망입니다. 지금 하남 쪽에 이제 교통망도 굉장히 많이 확대돼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일자리가 많이 들어와야지 이쪽이 또 상권이 살아나면서 주거지까지도 이제 개발이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가 추천하는 곳은 초이지구 하나 퓨처밸리. 이곳은 말 그대로 판교의 테크노밸리를 벤치마킹해서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투자를 하실 때 하남, 초이도 많은 관심 가져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쪽이 위례, 규산, 그 다음에 미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친환경 주거단지 개발 이렇게 나왔고, 하남 퓨처밸리 개발 등을 통한 자족성 확보, 지식기반 산업단지, 대규모 개발 사업과 연계, 도로망 확충, 도는 도로를 따라 흐른다. 기존시와 연계, 구축, 구도심과 연계 구축. 다시 한번 볼게요.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친환경 주거단지를 개발, 퓨처밸리 개발을 통한 자족성 확보. 근데 이런 거 들어갈 입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린벨트를 풀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 제한구역 해제 이제 푼다는 거죠. 그래서 1단계는 초이지구, 하남 퓨처밸리 1단계. 그 다음에 신곡지구, 위례지구. 3단계 강일부도심, 미사부도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1번이 이쪽 색깔을 이제 한번 해볼게요. 1번이 초이지구, 이쪽에 하남 퓨처밸리. 그 다음에 2번이 이쪽이 이제 주한미군 공여지고요. 그 다음에 3번이 이쪽에 위례지구.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이쪽이 이제 미사 부도심, 이사동 복합개발 이렇게 요목조목 이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기대 효과를 보시면 하남시 주요 지역벽 전략적 시가용지, 시가용지라는 거는 도시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족 기능과 개발, 지역 균형 발전, 구도심과 아울러 신도시도 개발시키겠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부도심 이렇게 됐죠. 하남시 자족 기능 확대 및 도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이제 개발한다. 하남 퓨처밸리, 오늘 이제 이 단어만 아셔도 조금 괜찮은 하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도시개발법으로 들어가는데요. 퓨처밸리는 1단계, 2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단계는 핀테크 블록체인 복합단지, 2단계는 첨단 복합단지가 들어가고, 이 그림상으로 보면 하남 퓨처밸리 1단계, 그 다음에 하남 퓨처밸리 2단계, 이쪽도 2단계짜리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는 판교 테크노밸리, 그 다음에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이쪽을 이제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남시 입지적 장점, 왜? 강남과 굉장히 근접한, 그래서 첨단 복합공간 벤트를 조성한다. 자족기능, 인구 유입이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인터체인지, 초이 인터체인지와 연계한 시너지, 교통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을 활용해 단계별로 개발하겠다. 개발하려면 당연히 그린벨트를 풀 수밖에 없다. 판교가 엄청나게 핫했죠. 그래서 하남,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 하남, 초이 이 지역은 제2의 강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교통망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하남 퓨처밸리 개발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는 좀 반복이 되는 내용이네요. 하남 퓨처밸리는 강동구 일반 산업단지 개발과 연계하다. 5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의 테마 중에 하나가 연계입니다. 도시재생 및 연계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하남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획을 하고 있고, 강동에서 하남까지 9호선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총 2단계로 진행하는데, 롤모델은 판교 테크노밸리, 과천 지식정보사 모델로 하남시의 장점, 강남과의 근접성, 첨단 공간 벨트를 조성해요. 가족 기능 및 인구 유입. 하남시가 인구 유입이 굉장히 가파르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저렴한 가격에 또 강남과의 접근성,
9호선은 황금 노선이죠. 왜? 강남과 통하고 주요 뭐 여의도를 비롯해서 일자리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9호선 라인에 투자를 하셔도 여러분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입니다. 교통망에는 상일 인터체인지, 초이 인터체인지 연계하여 효과를 극대화한다. 자, 보시면요. 미사, 풍산, 중앙, 강일, 초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남시는 또 주거주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왜? 강남과 접근이 가깝고 또 위례 신도시, 미사, 강변도시, 감일지구 중 지구 또 새롭게 지어진 3기 신도시 중에 교산 신도시까지 하면 하남시 토지의 주로서 더 많이 어필이 되고 있습니다. 최고 상승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초이동 토지 그린벨트 감일 공공택지지구 미사 강변도시 가운데 입지하며 또 초이 인터체인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체인지 주변에 투자하시면 땅값은 정말 기본적으로 100% 오른다. 서울도 세종고속도로가 또 이용이 용이한 입지. 자,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그리고 강동구 둔촌도 길동, 저 길동 땅도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라고 말씀드렸고 고덕동도 굉장히 이쪽은 조금 많이 이미 핫해졌죠. 서울 근접성을 자랑하는 토지고요. 중앙보훈병원역, 길동 생태공원역 이거는 이제 9호선 연장역에 들어가는 거죠. 천호대로 또 10차선과 가까워 상일 인터체인지 진입이 또 편리한 곳입니다. 체크포인트는 시가 예정지라는 건 도시로 쓸 거란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친환경 복합단지 개발사에 대한 호재가 있고요. 그래서 규제가 센 곳에 만약에 투자를 해서 풀린다면 그것의 투자 가치는 제가 바운스 100이라고 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로 몇 배의 투자 수익을 내고 수도권 토지의 투자 매력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요점 정리를 하자면 지금의 투자의 핫플레이스는 강동구 9호선 4단계 연장선이 들어가는 길동, 그 다음에 생태공원역 이런 쪽이고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중에서는 하남시, 그 중에서도 초이 인터체인지에 가까운 하남 초이에 관심을 기울여라. 그리고 그린벨트에 대해서 오해를 풀고 제가 모든 그린벨트에서 접촉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책에 따라서 그린벨트가 풀리는 곳에 투자를 한다면 가능성이 높은 입지 분석을 하시고 전문가 상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강동구와 하남시 제3기 신도시, 제2의 강남, 제2의 판교가 될 거라는 이곳에 여러분 강남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매력적인 하남과 강동구도 9호선 연장이 되면서 이쪽이 교통편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GTX D 노선까지 강동구청장님이 이제 유치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길었는데요. 여러분 좀 2번 정도 반복해서 들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꾹 눌러주세요. 안녕.